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주말 마침내 기다렸던 시즌 첫 번째 골을 터뜨린 것에 이어 해트트릭까지 몰아친 손흥민 선수, 2012-2023 시즌 개막 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워낙 강렬했던 활약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공식 주간 베스트 11, 즉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명예의 전당 1호인 앨런 시어러가 선정하는 주간 베스트 11뿐만 아니라 통계 매체, 그리고 영국 공영방송 BBC의 베스트 11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주간 베스트 11으로 선정한 매체들의 활약,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광팬으로 알려진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시어러의 평가까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반응과 평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로 인해 3경기가 열리지 못했지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일정은 7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아스톤빌라가 사우스햄튼에 1대0으로 승리했고, 승격팀 간 맞대결이었던 노팅엄 포레스트와 풀럼의 경기에서는 난타전이 나온 끝에 풀럼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울버햄튼과 맨시티의 경기에서는 이변 없이 맨시티가 다득점 경기 펼치며 3대0 완승을 거뒀고요. 뉴캐슬과 본머스는 에디 하우 감독이 전 소속팀에 고전하면서 1대1 무승부, 그리고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에서는 가장 많은 골이 나왔죠. 6대2로 토트넘이 승리했습니다. 아스널은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거뒀고요. 에버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최근 부진을 탈출했는데요. 아스널이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맨유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6승 1패 승점 18점으로 다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맨시티와 토트넘은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의 유의한 무패팀으로 남으면서 나란히 5승 2무 승점 17점으로 2위, 3위에 있는데요. 골득실 차로 토트넘이 3위로 밀린 상황입니다. 브라이튼과 호브 알비온이 경기를 치르지 못한 채 승점 13점으로 4위, 맨유도 리즈전이 연기되면서 승점 12점으로 5위입니다. 승격팀 풀럼이 벌써 3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6위까지 올라왔고요. 맞대결이 연기된 첼시와 리버풀 7위와 8위에 올라있습니다. 먼저 통계매체 폰몹이 선정한 팀 오브 더 위크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헤드트릭을 기록하고 매치볼을 챙기는 사진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는데요. 슈퍼서브 손흥민이 14분 사이에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레스터시티를 상대한 토트넘의 6대2 승리를 이끌고 주간 프리미어리그 최고 평점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토트넘 선수들이 이번 주 팀 오브 더 위크를 지배했다라면서 무려 5명의 선수가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기 수비수로서 득점을 올린 다이어도 평점 7.9점으로 선정이 됐고, 큰 승리 속에서 많은 선방을 보였던 골키퍼 위고 로리스도 평점 8.0점 받으며 주간 베스트 골키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는 결승골을 기록했고 또 손흥민 선수의 첫 골까지 어시스트한 벤탄쿠르 선수가 평점 9.1점을 받아 선정이 됐고요. 공격 라인에 손흥민, 케인 선수도 함께 선정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의 폰몹 평점이 무려 9.6점, 10점 만점에 가까웠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주간 최우수 선수가 됐고요. 그 외에는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 레스터시티의 미드필더 메디슨, 아스널에서 도움매치를 기록한 사카, 포백 라인에는 맨시티의 칸셀루, 아스널의 살리바, 아스널의 화이트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의 대승을 이끈 선수들뿐만 아니라 패배팀이었던 레스터의 메디슨, 그리고 무승부팀이었던 뉴캐슬의 이삭 등이 선정되면서 철저하게 개인 기록을 통해서 평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훈장을 받은 바 있는 저널리스트죠. 선수 출신으로 현재 영국 공영방송 BBC의 전문가로 활약 중이고 또 수년간 BBC의 팀 오브 더 위크를 선정하는 가스 크룩스의 주간 베스트 11 선정 내용인데요. 통계 기준으로 뽑은 명단과도 꽤 겹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스널 선수들 꽤 많고 맨시티 그리고 토트넘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 토트넘이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만 이름을 올렸어요. 공격 라인에는 아스널의 제주스, 맨시티의 홀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아스널의 자카, 맨시티의 그릴리시와 더브라이너, 풀럼의 팔리냐, 수비 라인에는 맨시티의 스톤스와 아칸지, 아스널의 살리바가 이름을 올렸고, 또 골문도 아스널 골키퍼 램스데일이 선정이 됐습니다. 무려 아스널 선수가 4명이 뽑혔고 맨시티 선수 5명. 말씀드린 대로 아스널과 맨시티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경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스 크룩스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두 팀이 프리미어리그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1, 2위를 달리고 있는 팀들의 선수들이 대부분 포전했습니다. 그리고 풀럼의 승리를 이끈 포르투갈 대표 미드필더 팔리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각각 선정된 선수들에 대한 가스 크룩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키퍼 아론 램스데일입니다. 아스널은 최고의 골키퍼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데이비드 시먼에 비견할 골키퍼가 없었다. 하지만 램스데일과의 만남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팀을 보완할 수 있는 골키퍼를 찾은 것처럼 보인다. 영웅적인 행동은 없지만 확실히 그는 짜증을 부리는 타입은 아니다. 단지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된 솔직한 골키퍼일 뿐이다. 그는 1대1 상황에서 몸을 잘 벌려서 슈팅을 막는다.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매우 잘했다. 그는 전설적인 아스널 골키퍼 밥 윌슨을 떠올리게 한다.
램스데일이 윌슨처럼 엄청난 압박감이 주는 순간도 잘 처리할 수 있다면 아스널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시간이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최근 아스널의 경기력은 제주스가 합류한 공격진에 주목이 되고 있지만 램스데일 선수의 지난 시즌부터 이어졌던 선방과 문전에서의 위기 세이브 능력, 여기에 살리바 선수의 수비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아스날이 공격뿐 아니라 수비력도 훨씬 더 좋아졌고 안정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는 윌리엄 살리바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잉글랜드 대표로 선발됐고 또 브렌트포드의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아이반 토니, 이 선수가 살리바에게 꽁꽁 묶였습니다. 먼저 살리바의 평가부터 보겠습니다. 토니가 잉글랜드 대표로 뽑히기도 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의 기대가 컸다. 토니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위험한 수비수 살리바를 상대해야 했다. 토니가 잉글랜드 대표팀의 선발 선수가 되려면 살리바 같은 선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살리바에겐 공원을 산책하는 것 같은 경기였다. 살리바가 너무나 쉽고 능숙하게 토니를 막아냈고 묶어냈다는 평가인데요. 가스크룩스가 영국 축구의 레전드다 보니까 또 많은 선수들 평가들이 이번에 9월에 있을 네이션스리그뿐 아니라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잉글랜드 대표팀에 대한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맨시티 수비수 존 스톤스가 선정이 됐고 꽤나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맨시티 수비수인 스톤스는 주중 경기에서 대단한 슈팅을 보여줬다. 주드 벨링엄의 골이 그가 왜 잉글랜드 대표팀의 선발 선수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면 존 스톤스 역시 특히 해리 맥과이어가 맨유의 선발 명단에 들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는 동안 왜 잉글랜드의 주전이 돼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스톤스는 유럽 최고 수준의 팀을 상대로도 유능했고 이번 주말 울브스전도 그랬다. 톱 클래스 팀을 상대로 넣은 골은 그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현재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유일한 잉글랜드 센터백이다. 그리고 이번에 맨시티에 합류한 스위스 대표 수비수 아칸지 역시 이름을 올렸는데요. 울브스와의 경기 내내 실수가 없었다면서 울브스를 상대로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은 아니었지만 조용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라고 주목했습니다. 왜 다들 이 선수의 활약을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맨시티전에 퇴장당한 울브스의 유망한 수비수 네이선 콜린스를 비교하면서 콜린스가 아칸지의 반만큼이라도 침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올 시즌에 아칸지 생각보다 많이 맨시티의 경기 선발 출전할 것이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맨시티의 미드필더 조합 중에 최근 잉글랜드의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왔던 잭 그릴리시가 이번에 맨시티 입단은 최고 경기를 보이면서 케빈 더브라이너와 함께 가스크룩스의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는데요. 두 선수의 활약 내용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릴리시가 맨시티 입단 뒤에 골과 어시스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은 정직한 얘기다. 그릴리시는 울브스를 상대로 빌라파크를 떠난 이후 맨시티에서 최고 활약을 펼쳤다. 6야드 박스 안으로 진입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케빈 더브라이너, 엘링 홀란과의 연계 플레이는 그가 더 이상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마침내 맨시티에 정착해 최고의 플레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그릴리시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적응을 마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한 것이고요. 더브라이너는 꾸준합니다. 이번 경기도 멀티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맨시티가 승점 3점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울브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 압도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브라이너가 2개의 어시스트를 하면서 맨시티가 3골을 넣었는데 그릴리시가 넣은 골도 센세이션했고 또 필포든이 넣은 골도 막을 수가 없었는데 더브라이너가 다 이 골들을 도와줬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혀를 내둘렀습니다. 올 시즌 이미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더 많은 어시스트가 따라올 것이다라면서 혼란이 엄청난 득점을 하는 만큼 더브라이너 역시 엄청나게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면서 혼란과 더브라이너 득점왕, 도움왕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예약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미드필드는 풀럼의 팔리냐와 아스널의 자카입니다. 먼저 팔리냐 선수, 노팅엄과의 경기 화려한 골을 넣었죠. 인상적인 경기를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사실은 팔리냐 개인보다도 지금 풀럼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마르코 실바 감독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콧 파커 감독이 풀럼을 이끌 때와는 매우 다른 축구를 하는 게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승격팀이고 어떻게 보자면 언더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를 주도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팀으로 경기하고 있고 특히 프레스전이 그랬다면서 풀럼의 경기력 칭찬했는데요. 아스널의 최근 돌풍 과정, 말씀드린 제주스의 활약이나 수비라인의 살리바의 활약도 있지만 영입 선수가 아닌 자카의 더 좋아졌던 경기력이 분명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카 역시 가스크룩스가 솔직하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선수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지나치게 조금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이라고 했어요. 이 공격적이라는 얘기는 좀 거칠고 파울도 하면서 좀 우악스러운 경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날이 오면 그가 정말 컨디션이 딱 좋을 때는 매우 훌륭한 선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년 전에 아스널을 떠났어야 하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남았고 지금은 종종 주장환장을 차고 뛸 정도로 인기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주장이 되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주장이 외대고로 선수지만 팀의 주장단의 일원으로서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했고 브렌트포드가 상대하기에 아스날이 너무나 뛰어났다고 하면서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전 포지션을 거쳐서 선수들의 활약이 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공격 라인의 제주스도 이름을 올렸죠. 제주스는 아스날 유니폼을 입고 나서 홀린 사람처럼 경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경기에 대한 열정과 득점에 대한 욕구가 대단하다면서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 라인 전체를 이끌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환상적인 움직임을 통해 아스널 팀 전체에 들불처럼 그가 가진 당당한 플레이를 전염시키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자카의 패스를 받아서 라야 골키퍼를 통과했던 슈팅은 제주스가 얼마나 강하고 몸이 좋은지 보여주는 골이었다라면서 최근 제주스 선수의 침투라든지 슈팅 감각이라든지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정이다. 왜 그가 이번 9월달 브라질 대표팀의 일정에 뽑히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는 홀란 선수입니다. 벌써 11호 골이죠. 공식 경기에서는 7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는데요. 그가 터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골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울브스를 상대로도 불시에 득점을 했다. 주중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요한 크루이프와 비교되는 골을 넣기도 했는데 물론 크루이프는 1974년 브라질을 상대로 치렀던 월드컵 경기에서 넣은 골이니까 대회 수준이라든지 클래스 자체에 대해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거나 홀란 선수도 대단한 활약,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인데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쉬운 내용도 있긴 합니다.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골을 넣기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14분 사이에 3골을 넣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레스터 시티와 경기에서 손흥민이 휴식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손흥민이 살짝 밀려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손흥민이 자신감을 찾은 것과 동시에 감독을 향해 손가락 2개를 내민 것이기도 하다. 콘테 감독은 스퍼스가 경기를 끝장낼 수 있도록 59분에 손흥민을 출전시켰고 손흥민은 정확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냈다. 토트넘은 이제 히샬리송, 데안 쿨루셉스키, 이반 페리시치 등 선택할 수 있는 선수가 많다. 이제 손흥민도 선발 자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날 스퍼스의 승리는 북런던 더비를 더 아름다운 경기로 만들 것 같다. 레스터시티의 브렌단 로저스 감독은 국가대표 휴식기를 맞이한 것이 행운이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득점하지 못한 시간들로 인해서 실제로 주전 경기에서 밀렸기 때문에 교체로 나온 것이 맞다라는 크룩스의 해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주전 공격수 중에서는 우선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옵션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손흥민이 닭조전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경기 활약, 이번 경기 헤트트릭을 통해서 결국엔 다시 증명했고 보여줬고 감독에게 2개의 손가락을 내밀었다는 것은 나를 보여줬다. 약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자신감도 되찾았고 또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다시 지난 시즌에 그런 손흥민 선수의 입지가 회복될 것 같고 또 이런 활약이 토트넘이 최근 경기력이 안 좋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9월 A매치 이후 첫 번째 경기가 될 지금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는 아스널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아주 호재다라고 이제 분석한 것이고요. 로저스 감독은 일단은 레스터시티가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는데 국가대표 휴식 기간 동안 팀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앨런 시어러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공식 팀 오브 더 위크인데요. 잭 그릴리시가 아무래도 잉글랜드 내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메인 사진으로 등장을 했고요. 선정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본머스 골키퍼 네투, 맨시티 수비수 후벤 디아스, 아스날 수비수 살리바, 에버턴 수비수 타코스키, 미드필드는 맨시티의 더브라이너, 풀럼의 팔리냐, 아스널의 자카, 에버턴의 이워비가 뽑혔고요. 공격 라인은 손흥민, 제주스, 그릴리시입니다. 미켈 아르테타를 주관 최우수 감독으로 선정했는데 가스 크룩스의 선정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지만 네투, 타코스키, 이워비 그러니까 본머스의 뉴캐슬 원정 무승부를 이끈 네투 골키퍼 그리고 에버튼의 승리를 이끈 타코스키와 이워비가 이제 선정된 것이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네투 골키퍼, 그가 했던 모든 플레이가 팀에 자신감을 줬다며 수많은 크로스를 차단한 문전사수 능력을 칭찬했고요. 후벤 디아스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도 틀린 플레이가 없었다. 오차 없는 플레이를 경기 내에 펼쳤다고 하면서 울브스 공격수들이 골 냄새를 맡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완벽한 수비 칭찬했습니다. 살리바는 아이반 토니를 제압했고 선제골까지 넣었다라고 평가했고요. 타코스키는 에버튼 후방의 강력한 탑과 같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에 대해서는 그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혀를 내둘렀고요. 또 한 번 멀티 도움을 기록했다면서 한 경기에 도움을 여러 개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한 선수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팔리냐에 대해서는 짜릿한 골을 넣었고 또 한 번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면서 올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입성 첫 시즌인데 굉장히 일찌감치 본인의 능력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자카는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중원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워비는 개인적으로 훨씬 발전된 경기력을 보였고 또 에버튼의 결승골이 나오는 상황을 세팅한 선수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공격 라인의 제주스는 아스널에 잘 자리를 잡았다면서 또 한 번 아스널의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평가했고요. 잭 그릴리시는 이번 경기 조금 더 자신다운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이른 시간에 골을 넣었던 것이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했고 앞으로 이런 활약을 더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잉글랜드 대표팀의 현배로서 그릴리시가 앞으로 더 분발하고 이 기세를 꾸준히 이어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인데요. 빌 쉔클리 리버풀의 전설적인 감독이 했던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그런 문구들이 최근에 영국 언론에서 손흥민 선수 때문에 다시 소환이 많이 되고 있죠.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 표현에 이어서 또 하나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그런 클래스를 아주 풍부하게 갖고 있다. 클래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선수마다 퀄리티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런 다양한 능력을 또 클래스 있게 갖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의심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한 것이고요. 14분 사이에 헤드트릭이라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소리치면서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에 대한 팬심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켈 아르테타 감독인데요. 아무래도 아스날 전체에 대한 평가죠. 아스날이 다시 1위에 오를 수 있는 승리를 거뒀다면서 대단한 가치를 가진 승리라고 했어요. 이번 경기 이기지 못했다면 맨시티와 토트넘이 승점을 많이 가져가면서 공동 선두 경쟁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스날이 그 고비를 딛고 토트넘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선두 자리를 지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월 A매치 이후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인데요. 8월 1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런던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초반 선두 경쟁에 중요한 분수령,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토트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정한 우승 경쟁 후보로 꼽히진 않고 있어요. 아스널의 놀라운 기세라든지 맨시티의 놀라운 경기력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이긴다면 드디어 제대로 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10월 1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본머스와 브렌트포드, 크리스탈 팰리스와 첼시, 풀럼과 뉴캐슬, 리버풀과 브라이튼, 사우스햄튼과 에버튼의 경기가 열리고요. 10월 2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웨스트햄과 울버햄튼, 그리고 10월 2일 일요일 밤에는 9라운드 최고 빅매치인 맨체스터 시티와 맨유의 맨체스터 더비가 이어집니다. 9월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또 손흥민 선수는 한국 대표팀과 함께 월드컵 대표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치열하게 이어져 왔던 프리미어리그 잠깐 쉬지만 돌아오는 10월부터는 무려 9경기가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서 연이어 이어집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한준TV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